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이야기의 두함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초보자도 신년 운세를 볼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무슨 띠가 대발한다 이걸 아직 믿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일지 참 의문스럽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몇 년도생은 뭐 합격 운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해당하는 띠들은 다 합격할까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말띠가 다 대발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동갑 친구들은 다 횡재수가 있고 큰 돈을 벌고 다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설마 그게 다 사실이라고 믿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예. 혹시 그럴 수는 있죠. 올해 개묘년이기 때문에 자수든, 그러니까 쥐띠에 해당하든 아니면 천간으로 개수가 있든 그럴 경우에 뭔가 에너지적으로 그 글자가 동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사주에 그게 발복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띠 기준으로 그 띠를 가진 사람들이 그 굉장히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믿으시면 참 큰일 나는 부분입니다. 그게 될 것 같으면 사주 보기 정말 쉽죠. 차라리 네이버 운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거면 그냥 희망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개묘년에는 모든 띠가 다 대발합니다. 이렇게 차라리 이 말을 믿으십시오. 무슨 띠가 대발합니다 믿지 마시고 희망을 원하시면 그냥 개묘년에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대발합니다. 모두 행제합니다. 그냥 이 말을 믿으시고 그거를 더 보지 마시면 됩니다. 안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 초보자가 자기의 일간을 알고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뭔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개묘라는 글자 2023년도에 왔을 때 오늘 첫 번째 강의는 토일간일 경우에 어떤 변화와 어떤 생각들이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주를 굉장히 복잡하게 나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 기초가 아니잖아요. 완전 초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주 단순 논리에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복잡한 부분들은 강의가 더 깊어져야 되고 공부가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뭐 이런 강의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이론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올해 운들을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자기의 본인들의 각각의 운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개묘년이라는 거는, 자, 개수라는 글자가 있고, 그죠? 개라는 글자가 있다. 이거는 수에 해당하는 오행입니다. 묘목은 목이라는 오행에 해당합니다. 자, 저번에 그 만세력에서 본인의 글자가 일간이 무토이거나 아니면 오늘은 기토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리로 하다 보면 나머지도 다 비슷하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자, 무토, 기토일 경우에 그 만세력 부분은 혹시 자기가 기토인지 무토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번 강의에 있던 기초 내 사주 내가 보기를 먼저 보시고 이 강의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토 기토다 라고 강의했을 때 요 개수, 요 묘목이라는 올해 2023년도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에게 올해 도대체 어떤 변화와 어떤 생각들이 나는 작용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길과 흉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토일간 기준으로 요 개수, 물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재물에 해당하는, 재성에 해당합니다. 재물이라보다 재성에 해당하는 글자다. 재성이다. 그게 일간에 따라서 정제가 되기도 하고 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요 무토 입장에서는 이게 정제라는 부분으로 되고, 요 기토라는 것에서는 이게 편제라는 글자로 바뀌게 돼요. 어찌됐든 둘 다 토 입장에서는 재성에 해당한다. 자, 일단 요거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아, 토일간에는 개수는 정제, 제라는 글자가 왔구나. 자, 그 다음에 자, 묘목이라는 묘자는 요 목이라는 글자예요. 아, 수라는 글 천간으로는 수가 오고 지지로는 목이라는 글자가 왔는데 이 목이 무토 기토에는 뭐냐? 관성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관이다, 관운이다. 뭐 관운이 들었다, 아니면 관운이 안 들었다. 관이 없으니 결혼하기 힘들다, 아니면 관이 없으니 남자가 운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관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성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돈이다 라는 얘기를 표현을 해요. 재물재자를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남자의 글자가 해당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 관은 직업적인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운이 왔을 때 직장을 들어가게 된다든지 직업적인 부분에서 뭔가 발복을 한다든지 어떤 직업의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남자 입장, 이거 반대로 했네요, 제가. 반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재성이 남자일 경우는 여자에 해당하고 여기 관성은 여자일 경우에 남자에 해당한다. 아,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야, 쟤는 남자한테는 여자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웁시다 차라리. 그 다음에 관성이라는 거는 여자한테 남자에 해당하는 게 해당한다. 그래서 무기토 일간일 경우는 여자 남자 올해 계묘는 공이 남자운과 여자운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청춘남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남친이 없다든지 여친이 없는 경우는 올해 이 계묘년이 어떤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죠.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자, 그래서 이민년에도 동일하게 2022년도죠. 요게 수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목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무기토일간은 재성에 해당하고 여기 목은 관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것도 동일하게 이런 운들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계묘년에 재성운과 관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재성운은 재에 대한 어떤 생각, 재가 뭐랄까 돈도 될 수도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요 생각의 에너지를 발동시키게 돼요. 하늘에서 그런 기운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눈을 뿌리면 어때요? 눈을 바라보죠. 눈이 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늘에서 재성의 에너지를 뿌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재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여자가 있어야 되네. 여자를 만나볼까? 그래, 여자를 만나야 되겠어.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되겠어. 아니면 직장을 가야 되겠어. 여자 같은 경우는 관성이 오면 나도 남자가 생겨야 되겠는데 올해 한번 남자를 만나볼까? 아니면 직업적으로 직장을 가져야 되나? 아니면 이 직장을 뭐 해야 되겠네? 이런 의식 자체가 계묘년에 하늘에서 운기에 의해 가지고 내 생각이 움직이게 돼요. 이게 이제 운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운이 왔다고 해서 다 여자가 생기고 다 돈이 생기고 직업이 생기고 하나요? 그게 아니니까 이제 운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 운이 달라지는 거는 이제 뭘로 보고 다시 판단할 거냐라는 거예요. 일단 생각이 오는 거는 콩이 동일할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 사주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일단 그 운이 왔다는 거는 재성과 관성에 대한 생각이
올 수 있는 운이라는 것. 자, 일단 요 기초, 이 기본 요거는 일단 이해를 하시고, 돈이라는 에너지, 여자라는 에너지, 직업적인 에너지, 남자라는 에너지, 이런 게 올해 내 생각에서 움직임이 생기는구나. 이미 12월 달부터 생긴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이 수라는 에너지, 계묘라는 글자, 아니면 자수와 이게 을목이라는 글자. 이 계묘는 이 개수는 자수랑 지지라고 하면 동일 글자로 우리가 보고요. 묘목은 천간으로 을목하고 동일한 글자입니다. 그러면 내 사주에 이 개수라는 글자가 있는지, 아니면 묘목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자수라는 글자가 있는지, 을목이라는 글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개수가 있으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실제적인 변화나 그게 연결고리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고, 내 사주에 없다. 이게 없다. 내 사주에 없다. 지장간에도 없다. 그러니까 지장간은 우리가 아직 못 배우셨지만, 뭐 지장간에는 생각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건 또 다음에 위해 가지고, 지장간은 그 숨어 있는 인자를 나타내요. 땅 속에 숨어 있는 부분인데, 땅이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 지지 속에 숨어 있는 건데, 그 숨어 있는 것조차도 없다. 이 개수는 축토 속에 숨어 있는 거고, 여기 을목은 진토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요 속에도 숨어 있는 것조차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실체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실체의 발현이 약하게 되는 거죠. 생각만, 내 생각만 또는 내 의식만 동하고 생각만 했던 거지, 실체적으로 만남이 있다든지 그런 게 온다든지 하는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희박하다. 반드시 100% 없다라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약해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실체가 있으니 훨씬 더 그 운기 발현이 되겠구나. 그 운에는 네가 개수가 왔으니 돈에 대해서 뭔가 실체가 있겠구나. 그게 돈이, 개수라는 글자가 본인 사주에 길하게 작동하는 글자였으면 돈을 진짜 버는 거고, 흉하게 작동하면 오히려 돈이 깨지는 거고, 아니면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르게 다시 해석이 되겠지만, 어떤 실체, 존재한다, 아니면 변화가 크게 생긴다라는 것은 내 사주에 있어야, 지장간에라도 혹시 있어야 그 변화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들이 사주를 이전에 흘러왔을 때, 계묘년, 이전에 개년이 왔을 때를 본다든지, 아니면 자년이 왔을 때를 본다든지, 그 해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전 걸 흘러온 운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묘년은 동일하게 천간으로 을목이 있던 해, 아니면 이전에 12년 전 묘년이 있던 해. 경인 신묘년이죠. 2011년도가 되네요. 그죠? 12년 전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글자가 나한테 작동을 했다. 그 작동을 했는데 좋게 작동하면 내가 취하는 거고, 잘못 작동하면 그걸 잃어버리게 되고, 이 기둥이 확실하게 실체가 오는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내 생각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움직이고, 아니면은 시도를 해도 뭔가가,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여자에게 미팅을 하겠죠. 미팅을 하겠는데 결과물이 없어. 만 사귄 것도 아니야. 그냥 미팅만 하고 말어.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부분, 그게 내 사주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따라서 이게 팩트가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사주에 있는지 없는지 보자. 사주명시 8글자를 이렇게 펼쳤는데 일간이고, 나머지 글자 중에 수에 해당하는 개수와 자수가 있는지, 목에 해당하는 묘목과 을목이 있는지, 이게 있을 때 작용력이 더 세지더라, 아니면 실체가 있더라,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돈이라는 부분을 좀 더 나가가지고
이제 일간을 두 개를 한번 나눠 봅시다. 자, 무토일간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기토일간이다. 자, 무토일간에서는 요 개수라는 글자가 요게 정제에 해당한다. 기토일간에는 요게 편제에 해당한다. 이게 달라지죠. 이 재가 오게 되면 어찌됐든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 전이면 이제 여자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는 유흥이고 노는 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재운이 오게 되면 여자에 대한 관심도가 돌고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게 되고, 만약 여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재가 오게 되면 공부는 약해지는 거고 노는 거나 이런 거에 또 빠져들게 되는 게 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이 재가 오는 게 안 좋은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는 이 재라는 건 실제적인 돈이고 자기 월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좋은 운으로 봐야 되겠죠. 학창 시절에는 그렇지만 재가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지만 사회에 돈을 벌 때는 우리가 재가 사회 활동할 때 어떤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엔 훨씬 더 좋다. 자, 그러면 무토와 기토 중에 계묘년에 대발 아니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무슨 일간이냐? 요 기토 일간이 돼요. 왜냐하면 편재니까. 이쪽이 훨씬 더 횡재수나 이런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돈에 대한 욕구나 욕심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한 방을 노려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훨씬 더 강해요. 물론 사주 자체에 정말 그런 의식이 절대 없는 그런 사주들은 이런 게 와도 크게 동요됨이 없지만, 아까 있으면 편재라는 게 있으면 이 의식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게 되죠. 좋게는 행재수고, 아니면 한 방을 노리는 거니까, 아니면 노는 거고, 풍요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정제는 내 월급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월급 부분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토일간의 묘목은, 여기 묘목이라는 관이라는 글자 있는데 여기 정관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관은 우리가 직업적으로 관운이 왔으니까 직장, 직업적으로 좋겠구나, 아니면 직장 안에 지금 다니고 있다면 직장의 어떤 자리 자체가 훨씬 더 좋게 발현될 수 있구나, 뭐 승진운도 되겠구나, 인성이 잘 갖추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직장 안에서 어떤 입지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탄탄해질 수 있겠다,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거죠. 아까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 사주에 어떻게 있다, 없으면 약하다, 생각만 온다. 자, 요걸 먼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자, 기토 일간인데 묘목이 온다. 그럼 이건 편관이다. 이 정관에 비해서 요 편관은 권력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 권력이 나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빡세질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 편관에 오면 그 관이라는 것 자체는 조직, 질서, 체계, 뭐 직장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시달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 편관에 오면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편관의 어떤 기운들을 잘 이겨냈을 때는 굉장히 성과가 그 자체는 정관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오는 거죠. 그래서 편관운에 우리가 그 승진운 자체는 굉장히 크게 오게 돼요. 한 방에 두 단계를 뛴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고, 정관은 순차적인 어떤 관이기 때문에 큰 걸 확 기대하기는 어렵죠. 대신 편관은 위험 부담이 훨씬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권을 잡았을 경우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에 해당하는 거는 편관의 어떤 역할들이거든요. 잘못되면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의 부담에 내가 치여가지고 나 그만할래? 할 수 있는 건 편관인 거죠. 그래서 사주에 편관이 너무 많은데 편관운에 오면 이 회사 때리쳐 피곤한데 미룰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다. 큰 돈이 오기도 하지만 또 풍류, 놀기 이런 데 또 빠질 수도 있는 게 편재다. 정제는 좀 안정되기도 하고 노력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어떤 월급을 또 올려보고 싶은 어떤 욕구나 이런 것도 분명히 올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쟤는 재물과 관련된 그런 변화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그런 게 내 운에 지금 계면연에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 나타나는데 그게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내가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는 내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겠구나. 이게 팩터인 거죠. 이게 아주 기초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게 기초 이론이구나. 첫 번째. 자, 관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아까 직업적인 부분이고 여자한테는 남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이게 실체적으로 올 수 있다 없다,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짜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한 번 들어가지고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십성이라는 그 자체의 기본 그것만 가지고 확대해서 자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계묘년에 가장 발복할 수 있는 띠로 일간을 딱 놓고 보자면 기토일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토일간에 개수든 자수가 있는 게 좋은 거고 사주 자체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리고 대운까지 맞고 사주가 돈을 벌 수 있는 사주면 한 방을 노려볼 만하고 사업이면 적극 추진해봐라 할 수 있는 거죠. 대운도 받쳐주고 사주 괜찮으면. 근데 전혀 토일간인데 개수든 자수든 임수든 수가 아무것도 없어. 개수만 오면 수가 오게 되면 그 생각은 내가 욕구는 막 움직임이 생기는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행위를 노력은 하지만 막 아니면 미팅을 하려고 막 했는데 여자가 실제 안 만들어진다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2023년도 계묘년에 우리가 개수라는 글자와 묘목이라는 글자만 놓고 봤는데 이 개수라는 글자가 우선 정관으로 들어왔을 때 내 사주에 이 개수만 영향을 받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이제 1차적으로 돈에 대한 글자, 개수에 대한 움직임만 봤다면 이제는 차원을 하나 더 들어가서, 아까는 1차원적입니다. 동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변화성을 봤다면 이제는 이 개수가 왔을 때 어느 글자, 내 사주 속에서 만약에 경금이 있다, 아니면 신금이 있더라, 아니면 간목이 있더라, 아니면 을목이 있더라, 이 글자들은 이게 개수가 1차적 영향이라면 여기는 2차적 영향을 받는 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서로 우리가 이제 수생목을 한다, 그 다음에 아니면 금생수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수가 들어올 때 금이라는 에너지가 움직이게 되고 목이라는 에너지가 움직이게 돼요. 물론 뭐 개수가 화를 끄는 부분들 또 그 부분은 또 3차로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일단 2차까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 개수가 오게 되면 내 사주에 8글자 중에 경금이라는 글자가 있었나? 아니면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었나? 요걸 보시면 돼요. 아니면 또 목에 해당하는 글자,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나? 또는 을목이라는 글자가 있나? 이렇게. 그러면 있으면 요 글자가 이제 움직이게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 글자, 각각의 글자. 이 무토일간운의 이 경금은 이 식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개수가 오면 경금이 움직인다. 경금이 움직이는데 이게 뭐지? 식신이네? 식신이 움직였구나. 올해는 개수가 비록 개수가 왔지만 내 사주에 개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금이 있다면 경금이 움직이는구나. 이 경금이 식신에 해당한다. 그럼 식신에 대한 성분이 움직이고 그런 의식도 발동하게 되는구나. 식신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나 진취적 기상을 나타내는 게 식신이에요. 뭐 상관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이렇게 마찬가지겠지만 상관은 좀 순리성이 아니고 좀 뭔가 파괴되는 거예요. 관을 파괴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뭐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기토일간에 경금이 있는데 개수가 왔다. 그럼 상관과 편제가 발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만약에 지금 경금이 강하게 발동 걸릴 때다 그러면 이 상관 성분, 말하는 성분도 되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한 방을 노려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작동하게 돼요. 상관은 기존 질서 체계와 좀 빗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가고 있는 부분을 좀 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상관이 작동하게 되면 기존의 직장을 잘 다니던 직장들을 바꾸려고 하고 뭔가 변화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글자가 나한테 있는지 그러면 그 글자가 운에서 개수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재만 오는 게 아니라 요 상관 또 식신이 있는지 모르는 식신 이런 성분들이 작동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식신은 어떤 성분이고 어떤 글자의 작용력인가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간목이 또 동일하게 보시면 되죠. 무토, 기토, 일간에 의해서는 요게 또 관이고 요게 또 관이죠. 그러면 아까 묘목에 의해서 간이 움직였다고 그렇게 보셔도 되고 요 가볼목이 있을 때 더 강력하게 또 작용하게 되는 부분이 동일하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분들이 각각 정관이냐, 병관이냐, 식신이냐, 아니면 상관이냐, 그 글자에 어느 글자가 움직이는지를 잘 관찰하시고 그 관찰된 글자의 어떤 작용력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글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년, 월, 일, 시잖아요. 자, 년에 있다? 그러면 년이면 부모 자리이구나. 자, 월은 사회성이구나. 일은 부부 자리구나. 시는 자손 자리구나. 그러면 어느 글자에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그 변화성이 같이 아니면 거기서도 또 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완전 초짜가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들어두시면 나중에 판단할 때 도움이 되실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묘목이 오면 그러면 어떤 글자들을 변화를 만드느냐. 이 앞에 수라는 글자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동일한 이론이죠. 그 다음에 목은 또 화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목생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무기토의 수는 이게 재성에 해당하는 거고 이 화는 인성에 해당합니다. 아까 재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아까 개수 자체의 어떤 운기 흐름으로 다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저 화운이 왔을 때 화는 인성은 뭐예요? 인성은 문서운이라고 하죠. 학생한테는 이게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아니면 뭐 합격운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자격증 이런 게 되는 거죠. 아니면 승진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이 왔는데 내 사주에 화가 있어? 근데 이게 사화든 오화든 둘 다 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글자들이 힘을 받겠구나. 그럼 여기 있는 글자의 어떤 변화도 동일하게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같이 또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주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 사주가 본인 사주 팔자 중에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해석을 해줘라. 그리고 그게 이 글자 자체가 길하게 작동하는지 아니면 흉하게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판단을 기륭을 다시 나눠야 되겠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변화는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계묘년에는 어떤 변화들이 다 만들어요? 개수라는 글자의 어떤 변화, 묘목에 대한 글자의 변화, 경금, 신금에 대한 글자에 대한 변화, 간목, 을목에 대한 글자의 변화, 사화, 오화에 대한 글자의 변화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사주에 있는 경우에 그 글자들을 다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기륭, 좋고 나쁨은 뭐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다,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거는 더 전문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 변화성은 일어나겠구나, 거기서 잘 관찰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학생 얘기를 했는데 재성이 오게 되면 학생의 공부가 안 되지만 사주에 이렇게 목이라는 글자가 자리에 있을 경우는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요 공부가 오히려 관을 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은 뭐예요? 내가 뭔가 목표의식이든 가치관이든 이런 게 또 살아난다고 또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안 좋게 요 글자만 보고 아우 큰일 났다, 제가 왔으니까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또 묘목을 달고 왔기 때문에 관을 또 생해주는 재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상관이 없는 거죠. 초급자분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펼치지 말고, 이게 어렵다면 이 앞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개수와 묘목 이 부분까지만, 재와 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해를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지금 해당하는 페이지는 그 다음 좀 이해가 되고 났을 때 확대해서 내가 뭔가를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요거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기토일간 기준으로 저번에 만세를 꼬셨던 분들, 자기 일간이 무기토인 분들, 올해 2023년도 개묘년에 나에게 어떤 변화와 생각의 어떤 변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실체 부분들이 나타나고 안 나타날 수가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강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일간, 토일간이 아닌 다른 일간을 가지고 또 비슷하게 또 설명을 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